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이제 슬로우다운, 정부 지출 축소, 거기다가 매일 언제 나올지 모르는 관세 전쟁 노이즈. 예주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업의 이익을 추정하고 그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기업의 이익과 어떤 기업이 경쟁력이 있냐와 떠나서 갑자기 관세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막 추정해야 되는데 사실 모르죠. 안녕하십니까, 주식 1타 김기훈입니다. 대체율을 포함해서 전주에는 나스닥이 많이 하락했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그 금요일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제도 미국 시장이 낙폭 과대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뭐 피어 앤 그리드라고 공포로 빠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중간에 관세 안 할 줄 알았는데 똑같이 한다 그런 거랑 또 미국의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많이 시장이 또 다시 하락했습니다. 지표 문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통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기는 보통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가격 지표가 올라가면서 신규 주문 지수는 내려갔어요.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이 계속 약한 국면에서 그래도 저희가 항생테크는 좀 괜찮다. 이게 쌌었고 이제 약간 새롭게 돈이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봤었는데 항생테크도 미국 관세 우려가 부각되면서 지금은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갔어요. 지금 유일하게 엄청나게 좋은 시장은 유럽이었죠. 유럽의 특히 방산주.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방어하는 시장에서 트럼프가 이제 막 공짜 방어는 없다 그러는 거죠.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에게도 너 공짜로 방어 막아주지 않는다. 그럼 유럽도 당연히 긴장하고 또 유럽이 계속해서 추진해 오던 이제 방위비를 높이는 게 좀 통과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럽 방산주는 이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뭐 22년에도 있었잖아요. 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 에너지주랑 방산주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외의 주식은 전부 다 떨어졌었죠. 이런 국면이 이번에도 또 약간 비슷하게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방산주는 또 미국이 방위 예산을 줄이기 때문에 계속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유럽 방산주와 또 그 유럽에 수출하는 한국의 방산주가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그 외에는 대체로 뭐 하락 종목, 상승 종목 비율을 봐도 되게 많은 종목들이 다 하락하고 있는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 주말에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간 공부 기업도 계속 제시해 드리고 있고 계속 게시판에 미국이 왜 어려운지, 미국에서 위험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이게 사실 이 시장이 안 좋으면 대부분 손실을 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국면에서 여전히 생각은 그 돈의 흐름이 빠져나오는 쪽보다는 돈의 흐름이 가는 쪽, 새로 시작되는 쪽이 더 낫다. 그러니까 뭐 유럽 시장 같은 게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돌아선 것도 있고 경기 지표가 돌아선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유럽 시장이 상당히 많이 과매도돼 있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이 자금이 들어가 있지 않다가 새 자금이 들어오니까 좀 쉽게 올라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미국의 테크주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호재가 나와도 조금만 시장이 밀리면 다시 다 빠져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을 지금 갖고 있죠. 근데 이럴 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돈이 몰려있다는 거는 우리도 그쪽에 가 있는 거잖아요. 한국 시장 사실 제가 이렇게 매주 집계를 하는데 어디에 많이 갖고 있냐? 확실히 미국의 테크예요. 우리나라 테슬라도 많이 갖고 있고 엔비디아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레버리지 ETF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좀 하락하면 이 타격이 큰 상황이라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걱정도 많이 되고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유럽 얘기로 시작을 해서 뭐 간단하게 유럽 회사 하나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저희의 공부 기업은 아니었는데 그 라인메탈이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 국내 방산을 많이 공부했었잖아요. 그럴 때 국내 방산주들은 가성비 좋게 그리고 대량 생산으로 잘 만드는데 라인메탈은 생산성도 떨어지고 가격도 너무 비싸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사실 순풍 앞에 장사가 없죠. 또 독일에서 예산을 높이고 유럽 전체에서 예산을 높이면서 라인메탈의 거를 사가는 거죠. 사실 EU 안에서 사가잖아요. 한국 전차만 사고 한국부터만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부족하니까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성장 전망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 회사를 거의 뭐 성장주입니다. 이제 연 40% 성장을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PER이 과거로는 80배, 미래 PER도 33배까지 올라왔는데 PEG, 성장을 고려한 PEG는 0.79, 1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어 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메탈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고 이 외에 뭐 BAE라든가 뭐 탈레스라든가 유럽의 모든 방산주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뭐
보기에는 또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차차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간 리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저번 주에 어떤 기업들을 공부했고 어떤 모습을 보였나 어떤 이슈가 있었나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주까지는 우리가 항생 테크의 대표주 알리바바, 샤오미, BYD 이런 회사들과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들 그리고 또 이번 소비주까지 보자. 그래서 카지노인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안타스포츠 뭐 이런 소비주까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저번 주에 주중까지는 홍콩은 미국과 좀 차별화되게 좋은 모습을 계속 보였어요. 자금이 유입되고 홍콩의 테크들도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데 너무 저평가받았다는 인식이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뭐 텐센트를 알리바바 등 대표주를 비롯해서 또 샤오펑 이런 대표 전기차 회사들이 좋아지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결국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가 나왔고요. 트럼프 관세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지금 타겟이죠. 그러면서 중국 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아서 주 후반부터는 테크주 중심으로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테크주가 조정을 받을 때 뭐 소비주나 부동산이나 이런 쪽이 좀 괜찮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홍콩 시장도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공부한 기업들 중에는 호실적도 발표했고 이제 호텔, 뭐 카펠라도 들어오고 이제 앞으로의 확장 기조를 발표한 갤럭시 엔터테인먼트라는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회사가 홍콩에 상장돼 있는데 이 회사는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안타스포츠 같은 회사들 예전에 이제 패션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중국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너무 소비 경기 안 좋으면서 계속 안 좋아 있다가 소비 경기에 대한 기대로 안타스포츠 같은 경우도 괜찮았고요. 또 케이터링 회사라고 우리나라에서 별로 없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회사들, 차를 마신다던가 뭐 밥을 먹는다든가 샤브샤브 뭐 이런 거, 허거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돼 있는데요. 이 중에 지금 중국에 새로 이 중국의 밀크티 프랜차이즈가 1등 업체가 상장을 했어요. 예전에 상장은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일 지금 성장성이 좋고 매장을 엄청나게 늘리는 회사가 지금 상장이 됐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최근에 막 맥도날드 수준 그러니까 물론 매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작지만 맥도날드급으로 지금 매장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상장이 되면서 이 레스토랑이나 이런 카페 같은 그런 상장 기업들도 지금 홍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테크 주식 중에는 지금까지 샤오미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샤오미 회장이 중국 1대 부자로 올라서기도 했죠. 네, 지금 뭐 재산이 87조라고까지 나왔었는데 엄청납니다. 그래서 샤오미는 원래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가전 그리고 스마트 기기인데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싸다. 그리고 뭐 로봇 청소기부터 그다음에 유명한 거는 폰도 있고요. 그랬는데 이제 샤오미의 중국 내에서의 투자 포인트는 전기차가 큽니다. SU7이라고 쓰는 이 전기차가 있는데 이 전기차 판매량 기대가 매우 높고요. 실제로 좀 잘 팔리고 있어요. 가격도 싸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능이 굉장히 고성능입니다. 뭐 타이칸보다 빠르다. 포르쉐 타이칸보다 빠르다 이렇게 막 성전을 하는데 실제로 뭐 모르겠어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누가 좋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뭐 디자인이라든가 개인의 취향이 굉장히 많이 반영돼요.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게 굉장히 있기 때문에 뭐 샤오미 전기차 좋냐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팔리고 있는 거예요. 막 2시간 만에 1만 대 뭐 이런 게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잘 팔리고 있어서 이 샤오미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가전이랑 이 AI도 연구하고 전기차도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로봇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피지컬하게 제조업을 잘 하는데 AI도 연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딥시크의 천재 소녀도 지금 샤오미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AI와 자신들의 기술을 결합해서 이 로봇으로, 휴머노이드로 테슬라나 많은 회사들이 좀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또 좀 밸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어지는 이 샤오미의 수혜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기차 데이터는 지금 좀 좋지 않죠. 근데 유럽이 전기차가 사실 YOY로 늘고 있어요. 유럽이 좋지 않다가 1월, 2월만 보면 지금 전기차 데이터가 작년 대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거의 지금 반 가까이 막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채우는 것에 유럽 전기차도 있지만 이 중국 전기차들이 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전기차들은 중국 내 판매 데이터도 괜찮고 뭐 수출도 괜찮은 상황. 그래서 그런 회사들 BYD, 샤오펑 이런 대표적으로 괜찮습니다. 2월은 원래 중국의 데이터가 안 좋은 달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 비해서 전달 대비, 전년 대비로 굉장히 큰 성장을 샤오펑 같은 경우에 수백 프로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 회사들이 관세 타격을 받기 전에는 많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세를 좀 생각해 봐도요.
미국에서 중국에서 미국을 보내는 비중이 15%밖에 안 돼요. 예전에는 막 40%였습니다. 이게 1차 때 관세 타격을 받고 많이 줄어들이고 다른 쪽으로 많이 다변화를 한 거죠. 아니면 좀 다른 나라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을 많이 만든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관세 타격이 그거 하나만 놓고는 옛날보다는 적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막 연관돼서 뭐 계속 싸우면 어떡하냐, 막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시장에 당연히 악영향을 줄 텐데 이 수출 하나의 영향은 예전보다는 줄었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들이 첨단 산업이 없어요. 예전 산업들입니다, 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AI나 뭐 플랫폼 같은 거를 수출할 수 있을까요? 틱톡도 지금 막는 입장이고. 그리고 전기차 당연히 수출 못하죠. 주 타겟 시장이 미국인 경우가 없어요. 로봇을 만든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을까요?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0이 0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이 있다가 50이 돼야 굉장히 무서운 건데 0이 0인 건 사실 0%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는 관세 타격이 적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럼 싸우다가 뭐 나중에 뭐 여러 가지로 막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알리바바, 뭐 ADR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뭐 여러 가지 막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시장에 타격이 있습니다. 사실 전에 제가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 영상 드리면서 진짜 관세 타격이 큰 건 사실 캐나다, 멕시코다. 이 나라들은 80~90%가 미국향이에요. 그들은 미국의 수출량에 너무 유리합니다. 무관세였고요. 너무 가깝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가장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뭐 다른 나라에 왜 수출하겠어요?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 집중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25% 관세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협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도 막 마야광 바로 넘기고 막 여러 가지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중국을 그래서 이번 주에 생각해 보면서 그럼 중국이 미국의 관세를 계속 받긴 할 테니까 그러면은 중국을 안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이 관세 하나로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악재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 봤을 때 중국 내 정책 기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회가 지금 시작됐잖아요. 양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뭐 시진핑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민간 기업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회에서 재정 적자를 높이면서 정말로 부양할 의지를 보인다면 최소한 중국 내수주라든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이 관세를 맞는 상황에서 부양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이제 중국 홍콩도 저도 의견을 바꿔서 안 좋게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재정 적자를 늘리고 스페셜 본드라고 국채, 특별 국채를 막 더 늘려서 중국을 부양한다면 미국은 지금 약간 부양을 줄이고 있는데 중국 부양을 한다? 자금의 흐름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되는 양회부터 해서 중국의 부양 스탠스가 어떤지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 안 나왔죠? 저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틱이라고 중국의 1등 증권사는 좀 높게 전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전망이 맞을지 한번 같이 보고 또 나오면 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양회에 대해서 뭐 조금 예상한 거에 대해서는 영상 올렸는데 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뭐 이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부양을 줄인다는 말을 방금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미국이 부양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저희 양적 완화, 금리를 내려서 부양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바이든 정부 때는 금리를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부양을 했냐? 피스컬이라고 그러죠. 재정을 했어요. 재정을 많이 썼습니다. 그럼 부양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부양이 돼 있는 부양 한자를 생각해보면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제는 그 어느 정도 수준보다 약간 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압력이 계속 있어요. 인플레가 잡힐 때 계속 우려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양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근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거를 먼저 바람을 빼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걸 내려와. 재정 너무 많이 썼어. 이럴 수 있냐? 뭐 재정 적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줄이긴 줄여야 되잖아, 어차피. 그런데 지금 줄이자.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의 사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공무원 너무 많았어. 괜히 많은 거. 뭐 어디에 원조 괜히 많이 하고 이런 거 안 좋다. 이상한 거 하지 말자. 사람 줄이자. 그래서 일단은 필요 없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바람이 빠져서 지금 바람이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빠져서 안전해졌을 때 그때 다시 뭐 필요한 부분에 부양도 하고 우리가 더 부스팅을 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전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잖아요. 너네가 이렇게 부양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람을 빼면서 구조조정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야.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그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람을 빼야 됩니다. 그 바람을 뺀 다음에 그러면은 미국이 좀 예전보다 모멘텀은 약해진 상태에서
하지만 부양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 야, 할 거 다 해보자 그러면서 오히려 그때 가서 관세도 이제 많이 때려놨잖아요. 그럼 막 물려놔. 그러면은 미국 정부 주가가 확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는 야, 거봐 이제 우리가 구조조정 한 다음에 잘 되게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너무 좋은 구도예요,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람을 빼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바람을 빼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유럽은 금리를 내리죠. 돈을 안 쓰다가 방위비를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재정을 더 쓰죠. 미국은 재정을 줄이는데 유럽은 재정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방위 산업은 주가가 빠지고 이쪽 방위 산업은 주가가 급등합니다. 여기서 중국이 지금 남은 키인 것 같아요. 중국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추정이 있는 거죠. 아, 재정을 여기서 부양하지 않겠어? 미국이랑 싸우고 미국에서 관세 다 공격을 받는데 그럼 우리도 재정을 줄여서 중국을 망하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내수를 부양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차차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여기서 부양을 한다면 중국도 이 지금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 저기 뭐 일단 일시적으로는 좀 살 수 있겠다 이런 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이제 양회나 이런 중국에 대한 스탠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AI에 대한 성과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와이에서 칩이 나왔잖아요. H100 칩에 뭐 60%니 뭐 육박하니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H100 칩에 대항하는 칩을 냈고 생산 수율을 SMIC에서 많이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게 중국이 AI에 대한 성과를 지금까지 연구를 혼자 했는데 이 성과가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쪽에 중국 대표 테크 기업들은 이번 주에 한번 더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계속 보고 있는 알리바바, BYD, 샤오미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회와 소비재 기대가 있으니까 뭐 갤럭시 엔터테인먼트라는 대표 카지노 회사도 지금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주에 지금 변동성이 컸지만 중국의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의 대표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호라이즌 로보틱스와 유비테크도 계속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 중국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생각하는 회사는 이제 SMIC라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화웨이가 AI 가속기 칩을 만들면 그거를 만들어준 파운드리, 즉 대만의 TSMC와 같은 역할을 하는 대표 파운드리 회사를 좀 공부해 보려고 하고요. 또 온오프라인 부동산 플랫폼 회사인 KE 홀딩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베이커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그 회사도 뭐 중국이 부양을 한다면 일단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이 돌아설 때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옛날에 올드한 부동산 시행회사들보다는 더 좋다. 이런 측면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SMIC부터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파운드리가 약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만들어주는 거죠. 설계를 하면 만들어주는 건데 그 설계를 누가 하냐 지금 좀 화해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H100과 같은 이제 고성능 AI 가속기 칩으로 가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메모리를 저희가 이제 뭐 DDR4, 5 따라온다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에서 더 큰 거는 메모리보다 이 비메모리, 이 메인의 AI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진짜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물론 성능이나 이런 뭐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챌린지 되는 거는 그럼 너희 쿠다 같은 소프트웨어가 있어? 뭐 그게 제대로 되는 거야? 정말 총 비용에서 정말 유리해? 그러니까 진짜 가격이 싸더라도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총 비용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가지고 비용을 낮추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뭐 챌린지 당연히 있어요. 근데 아예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아예 없다가 지금은 따라오기 시작한다는 게 좀 엔비디아에서 좀 불편한 점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예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미국 정부는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지금 싸워야 되는데 당연히 엔비디아에 수출 못하게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중국은 수입할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SMIC랑 이제 자국 회사들을 그걸 써야 돼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계속 잘할 수 있는지 좀 보여주려고 해요. 지금 910C라고 H100에 대항하려는 칩이 이제 올해 수율 40%까지 올라왔고 수율 60%를 올해 안에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산이 제대로 되는 건데 이 국면에서 SMIC가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좀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또 소개해드린 기업 중에 KE홀딩스는 이 베이커라고 좀 풀네임은 BEKE잖아요. BEKE가 미국에 상장된 ADR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홍콩에도 있지만 홍콩에 2423이라는 티커로 있지만 미국에도 상장돼 있어요. 알리바바가 BABA, 바바로 미국에 상장돼 있어서 투자하기가 편하듯이 이 회사도 K니까 BEK라고 ADR도 상장돼 있는 좀 투자하기 좀 편리한 회사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는 미국에 저희가 옛날에 요즘은 좀 많이 안 보는데 뭐 레드핀이나 진로우 같은 부동산 플랫폼도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요. 또 오프라인의 공인중개사를 뭐 공인중개사 업을 한다기보다는 이 회사들의 하는 도와주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이런 오프라인에서도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오프를 다 하는 회사고요.
기존에 중국 부동산 회복 기대가 있을 때는 디벨로퍼들을 많이 샀어요. 뭐 왕커로 대표되는 뭐 그런 디벨로퍼들을 많이 샀는데, 뭐 화륜 부동산 뭐 이런 회사들이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앞으로 이 발전하는 방향에서 결국 플랫폼 회사들이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냐. 뭐 시공회사, 시행사 너무 많은데 누구에 투자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이 베커는 확실한 지배력을 가진 이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회복 기대가 있을 때 제일 좋다. 그리고 이 회사가 계속 기존 주택, 신규 주택 매매만 했으면은 그냥 부동산 업만 보는 그런 회사인데, 그게 아니라 홈 레노베이션 뭐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홈 렌탈 서비스를 추가했어요, 사업에. 사업에 추가했는데 추가하자마자 뭐 1년에 막 2배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성장률이 그냥 중국 부동산 일반 회사들보다는 가속화될 수 있죠. 신규 사업이 추가됐으니까요. 플랫폼 기업이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지배력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잘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이 좋지 않았던 3분기에도 매출액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9% 성장했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중국 부양이 정말 생각대로 가시화된다면 어떤 그림으로 갈지 좀 기대가 되고 공부해봐야 될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공부기업 제시보다도 이제 시장에 대한 생각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고민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요. 계속 전 세계 시장에 지금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유럽처럼 굉장히 좋은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미국 시장이 50%가 넘기 때문에요. 시총 비중에서요. 미국이 하락하면 글로벌 시장은 사실 하락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기 이제 슬로우 다운, 그다음에 정부 지출 축소 이런 거로 인해서 거기다가 매일 언제 나올지 모르는 관세 전쟁 노이즈, 예주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업의 이익을 추정하고 그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기업의 이익과 어떤 기업이 경쟁력이 있냐와 떠나서 갑자기 관세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막 추정해야 되는데 사실 모르죠. 갑자기 내일 물릴 수도 있고요. 진짜로 해버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의 마음 하나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처음 무역 전쟁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랑 다른 거 하나는 그땐 진짜 막 이게 정말 파국으로 가나 봐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또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막 싫어하고 있잖아요. 일기 때는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결국은 미국을 좋게 할 거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이다. 과정의 어려움. 근데 과정의 어려움이 얼마나 깊게 어려울지 모르는 거죠, 지금. 지금 벌써 다 끝났는지 아니면 뭐 계속 이 어려움이 몇 달, 뭐 1년 더 갈지 이걸 모르는 게 어려운데 전 이거는 뭐 오늘 막 미래 예지자처럼 선지자처럼 막 뭐 앞으로 좋아질 거야 막 이거는 좀 기대감인 것 같고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좋아지는 게 있을 때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국 시장이 좋아진다면 그 좋아진 다음에도 좋은 기업들은 크게 오를 거기 때문에 그때 대응을 해도 충분하고요. 지금 봐서는 미국이 스스로 슬로우 다운을 만들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강력하게 좋아지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절적 여기도 말씀드렸는데 뭐 2월, 3월 좀 중순까지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지금 약간은 좀 어려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럴 때 좋은 게 하나만 나와도 돌아설 수 있으니까요. 좋은 게 있는지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해 주시고요. 뭐 게시판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이 알림도 해서 좀 같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그 포지션은 지금 많이 이렇게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예전에는 포지션도 쏠려 있었고 너무 과한 이제 센티먼트도 있었는데 지금은 센티먼트는 다 안 좋아졌고 이 포지션은 지금 약간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좀 팔 사람이 많긴 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국면은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이제 미국 주식을 살 국면은 언젠가는 올 텐데 그걸 계속해서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주간 공부기업도 말씀드렸고요. 계속 좀 시장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